오늘 새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탑승한 특별 열차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 출발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는 겁니다. 물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처음 만납니다.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이후 첫 외교 행선지로 러시아를 택한 것도 주목됩니다. 북러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 국면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07년이죠. 문재인 대통령 러시아 특사단의 일원으로 모스크바를 다녀왔던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전이네요. 러시아를 네, 다녀오셨는데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 아닙니까? 러시아가 북한을 생각하는 거 어떻습니까? 예, 뭐 러시아는 사회주의 종주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중국의 부상에 따라서 동북아 지역에서 그 존재감이 좀 약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전쟁 이후 중국이 동북아에서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정치하면서 러시아가 다시 이번 그 북한 핵 문제 해법을 둘러싸고 다시 나름대로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네, 당초에는 어제쯤 블라디보스토크를 향해서 특별 열차가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습니다만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오늘 새벽에 출발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었잖아요. 중국 투먼과 훈춘을 거쳐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경로가 있었고 나선 지구에서 러시아 하산을 거쳐서 가는 방안이 있었는데 좀 짧은 경로로 오늘 새벽에 출발해서 갔을까요? 예, 지금 사실은 이게 낮은 하산 경로가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유엔 안보리 제재가 있지만 러시아가 강력하게 반대해가지고 낮은 핫산 통로는 이제 열차길은 이제 열어놨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산의 여러 가지 석탄이나 여러 가지 그 자연 산품들이 낮은 핫산 통로 이용해가지고 수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낮은 핫산 통로를 이용하는 것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고자 하는 어떤 러시아 그리고 어떤 북한의 협력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래서 그 경로를 선택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러시아 크렘린궁이 공식 발표한 내용을 보면 말이죠.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 외교적 해결이 주요 의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2017년 5월 달에 제가 러시아 특사단의 일원으로 갔을 때도 라바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핵 문제를 둘러싼 3단계 해법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네. 아직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도 지금 그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한반도 비핵화가 되고요. 또 바로 그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는 같은 시점에 지금 그 러시아 연방안보회의 서기인 파트로셰프 그 서기가 네. 지금 서울을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지금 북러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에 이제 러시아의 안보서기가 서울을 방문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또 정우영 안보실장을 만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러시아가 새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북한 핵법에 대한 이런 그 제한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 부분들은 결국은 북러 정상회담의 의논 결과 그리고 또 한러 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서 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 담당 보좌관이잖아요.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중요한 합의가 달성될 수 있도록 여건과 유리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또 강조를 했었는데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단계적 접근도 네.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합의를 단계적으로 하는 것하고 이행을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그 핵 전문가들이 볼 때 이행의 단계적 접근은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다만 이제 합의 부분에서도 영변 핵시설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핵무기를 포함할 것인지 하는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얘기하는 그 일괄 타결의 의미는 결국 핵무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국은 영변 핵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계적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한미 간에도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우샤코프 보좌관은 대북 제재 완화 그리고 북한의 체제 보장의 필요성을 또 이번에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북러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해제와 관련된 뭐 요청이라든지 주장을 할까요? 러시아 네, 측에서 저는 그렇게 말이죠. 생각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이제 극동 지역에 북한
근로자들이 11,000명 정도가 있는데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다 철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북한의 주요 외화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한 연장을 이제 러시아가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북한이 매년 50만 배럴의 정제유를 공급받을 수 있게 제한돼 네. 있습니다. 근데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에 러시아가 10만 배럴 정도를 북한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제유의 50만 배럴이라고 하면은 북한의 1년치인데 현재 우리가 쓰는 하루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아마 원상 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또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제국 제재의 뭐 일방적인 해제는 아니겠지만 다소 유예 조치라든지 또 완화 조치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 정상회담에 배석할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대표단을 보니까 말이죠. 교통장관도 있고 극동개발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도 있는데 대북 제재와 상관없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경제 협력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계획일까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실 러시아가 극동적에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북러 협력뿐만 아니라 이게 남북러를 잇는 가스관, 철도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동안에는 북한이 막혀 있어서 한러 협의에 그쳤는데 이것이 이제 북한과 협의를 통해서 남북러를 잇는 철도, 가스 그리고 이제 슈퍼그리드라고 해서 전력 연결 사업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남북러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그 주요 경협 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과 큰 틀의 협의를 하고 유엔 안보리의 제재 완화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남북러 경협 사업을 러시아가 제안하고 또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둘러싼 각국의 셈법, 입장 등을 한번 끝으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과 함께 러시아와의 그 밀착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써 대미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그러니까 뒷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실제로 중국에 이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미 협상을 높일 수 있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제재하긴 하지만 북한이 과도하게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한이 기대했던 이런 뒷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네.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을 러시아를 통해서 보강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북러 관계를 좀 더 긴밀함으로써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고 하는 이런 의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일단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고 셈법들도 또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한반도 문제에 러시아가 직접 개입하거나 뛰어들어서 어떤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할까요? 지금 러시아가 지금 중동이라든지 지금 러시아의 주된 무대는 동유럽이나 중앙아시아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입니다. 이 동북아는 상대적으로 외교 안보적인 측면보다는 경제 협력에 좀 치중할 것 같고요. 네. 아마 그런 면에서는 이런 이제 그 남북러 경협 그리고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어떤 중재 이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직접적으로 중국과 달리 지정학적 이익이 크게 높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크게 우려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에 모스크바를 방문하셨고요.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방한할 차례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6월 이제 28일, 29일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는데 그 전후로 해서 푸틴 대통령의 서울 방문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러 간에 이번에 이제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비핵화에 대한 일종의 모색이 있고 또 남북러 경협에 대한 논의가 있다면 이 부분들을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오는 6월 말경에 한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단계 높은 그 협력 관계가 구축되고 또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 해법에서 나름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북러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기간에 일본 아베 총리가 워싱턴으로 건너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이건 일종의 견제 심리가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까? 예,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게 지금 그 아베 총리가 미국만 가는 건 아니고요. 유럽을 통해서 8일 동안 미국을 가는데 이제 6월 28, 29일 이제 G20 정상회담의 주최국이기 때문에 사전 이제 답사하는 의미도 좀 있고요. 또 실제로 지금 일본의 입장은 지금 미일 동맹을 통해서 중러를 견제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네. 특히 이제
러시아는 이제 그 남쿠릴 열도 영토 문제가 있고 또 작년 10월 25일 날 베이징을 방문해서 일본 기업 500명 기업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동안에 원했던 1대1로 사업에 일본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 견제라기보다는 좀 그 일본 외교를 좀 다변화하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